자, 교재 135페이지 봐봅니다. 자, 밭작물이에요. 자, 밭작물에서 먼저 첫 번째 그 품목 한번 봐보세요. 마늘, 양파, 감자. 자, 감자 종류는 세 가지예요. 고랭지, 봄재배, 가을재배. 고구마, 옥수수. 자, 옥수수 우리가 저기 먹는 거 식량용 옥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축 먹이용으로 재배하는 사료용 옥수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저사료용 벼하고 같은 거예요. 즉 사료용 옥수수. 그 다음에 양배추, 콩, 팥, 차,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 배추 종류 두 가지. 고랭지 배추, 월동배추. 그다음 무도 종류 두 가지예요. 고랭지 무, 월동무. 그다음 시금치. 자, 여기서 말하는 시금치는 우리가 노지에 재배하는 시금치. 그다음에 파는 종류, 쪽파, 대파, 인삼, 총 19개 품목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 품목 중에서 보장 방식 가보시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인삼.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우리가 밭작물 종류 방금 마늘부터 시작을 해서 쭈루룩 있잖아요. 그럼 얘들을 첫 번째 보장 방식 가보시면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를 못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 자, 여러분들 고추 연상해 보시면 고추는 우리가 한 번에 수확 못 하잖아요. 계속 수확을 이렇게 나눠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도저히 수확량 조사를 못 해. 우리가 마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수확을 해버리게 되지만 고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확을 못 하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가 무슨 방식을 선택하게 되냐면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생산비 보장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고추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을 해준다.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인삼은 자,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밭에 심는 작물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럼 대본이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는 마늘, 양파, 즉 마늘, 양파, 그 다음에 고구마, 방금 감자로 있었잖아요. 감자, 마양고, 감각, 옥수수가 있고요. 옥수수,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콩. 얘네들은 다 뭐예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다 이 말. 근데 이 중에서 방금 옥수수에서 이 사료용 옥수수는 역시 걔도 뭐예요? 우리가 수확량 조사 못하는 거죠. 걔는 이제 별도로 이제 사료용 옥수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에는 방금 대표적인 게 바로 고추였어요. 고추. 그 다음에 고추가 있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 있고, 그 다음 배추. 배추 종류 두 가지였어요. 고랭지 배추, 월동배추. 그다음 무, 그 다음 파, 그 다음 시금치, 그 다음에 메밀, 그 다음에 당근, 단호박. 이 애들이 다 생산비 보장 방식의 품목들이에요. 그럼 인삼 이렇게 빼는 겁니다. 마양고, 강감차, 콩, 팥, 옥수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품목 나눠지는데 거기 봐보시면 이제 밑에 봐보세요. 자, 1. 밭작물의 보장 방식 크게 수확감소 보장 방식 그러면 품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품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방식은 자 종합위험이에요. 그래서 보상하는 방식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은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확이 개시된 후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투입된 생산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이는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방식은 자,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 주더라.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인삼이 있습니다. 인삼. 이 인삼은 저희가 먹는 작물이 있고요. 즉 작물 인삼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삼 위에 우리가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그 보험 목적물이 두 가지예요. 이때 인삼 작물은 종합위험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재만 꼭꼭 집어서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8개만 보장을 해준다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종합위험 방식이라 표현하지 않고 얘는 특정 위험 방식이에요. 특정한 재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가림 시설은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로 즉 무슨 방식이에요? 종합이원 방식이에요. 종합이원 방식. 우리가 보장 방식이 얘들은 다 종합이야.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것들 있잖아요. 여기는 다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 감자 있죠. 감자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에다가 얘는 병충해를 보장을 해줍니다. 즉 병충해 보장 다 해줘요. 감자리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누구도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도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에다가 병충해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밭작물 중에서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감자하고 고추에 대해서는 병충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으로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고 136페이지 가보시면 자, 일단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 그리고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병충해 보장해 주는데 그 병충해가 누구하고요? 고추하고 감자에 대해서만 병충해 보장을 해주더라. 136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충해 보장해 주는 애들을 다 정리했죠. 병충해. 병충해 보장해 주는 애가 누구 있었냐면 복숭아 있었습니다. 복숭아는 모든 병충해 해주는 게 아니라 딱 한 개만. 그 한 개가 누구예요? 세균, 구멍병만 보상을 해주더라. 그다음 벼 있었죠. 벼도 보상을 해주는데 몇 개만 해준다? 7개만 해주더라. 새, 뼈씨 먹은 흰 줄무늬 잎도 벼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자 감자하고 고추 나왔어요. 얘는 모든 병충해 다 해줘요. 즉 병충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품목은 얘들밖에 없어. 다른 데는 병충해 보상해주지 않아요.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만 해주는 거예요. 병충해는 얘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37페이지 가보시면 자, 방금 다른 애들은 이제 종합위험이야.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를 해주잖아요. 근데 인삼 작물은 특정 위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재해만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특정한 재해가 137페이지 태풍부터 시작해서 화재까지예요. 자, 종합이 아닙니다. 얘는 특정한 재해만 해주는 거예요. 그 특정한 재해가 지금 총 8개인데 얘를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강태우 집에 자, 지진이 없어요. 얘는 그러잖아요. 지진 없어요. 강태우 집에 화재가 일어나서 폭폭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 먹은 거예요? 냉침 맞았어요. 먹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자, 제가 강태우 집에 여기는 지금 지진 없습니다. 지진 보상 안 해요. 인삼은. 강태우 집에 화재가 일어났어. 폭폭해요? 왜 폭폭해요? 냉침 먹었어.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러면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폭설, 폭염, 냉해, 침수. 즉 인삼에 보상하는 재해는 얘밖에 안 해줘요. 멧돼지 보상 안 해줘. 조수해가 없어 얘는. 지진 없어. 강태우 집에 화재, 폭폭, 냉침. 인삼에 보상하는 손해.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즉, 자, 강풍부터 하나하나 한번 봐보세요. 얘는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딱딱 얘들도 뭐냐면 조건이 충족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자, 태풍 봐보시면 태풍은 뭐라고 나왔냐면 태풍주의보 이상이야. 태풍주의보 이상에 발령이 되었을 때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태풍은. 태풍주의보급 이상이. 태풍A보다 얘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강풍 가보시면 강풍은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뭐예요? 초당 얘도 14m 이상의 크기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기상 관측소 몇 개에서? 3개에서. 그때 가장 큰 수치. 안 더워요? 저만 더운가? 초당 14m. 자, 그 다음에 우박은 똑같고요.
오박은 똑같죠? 자, 오박 똑같고, 그 다음에 누구냐? 집중호우 봐보세요. 집중호우. 집중호우는 자,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자, 호우주의보 이상. 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 그 다음에, 자, 누적 또는이에요. 또는. 엔드 개념이 아니에요. 또는. 호우주의보 이상에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해줍니다. 자, 호우주의보는 발령이 안 됐어. 근데 뭐예요? 자, 누적 강수량이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 누적 강수량이 몇 시간이냐면 24시간이야. 몇 미리? 80mm. 80mm 이상이 내렸다. 그러면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해줘요. 근데 얘는 이제 주의점이 있죠.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저가 후의 집중호우는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근데 인삼에서는 24시간.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저가 종료 이후의 집중호우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근데 여기 인삼에서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 화재 똑같고. 자, 폭설. 자, 폭설 가보시면, 자, 눈이죠. 근데 대설주의보야, 폭설. 근데 이 폭설에서 대설주의보. 근데 그거 또는 또 뭐예요? 신적설. 신적설량 몇 센치? 5cm 이상. 자, 집중호우 했고, 그 다음에 침수 봐보세요. 침수. 자, 침수인데, 침수 높이가, 자, 여기 침수요. 자, 침수 높이가 몇 센치? 15cm. 자, 이 숫자, 이런 숫자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cm 이상 침수되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그 다음에, 자, 그 침수 있고, 우박 있고, 그 다음 냉해. 자, 냉해 봐보세요. 냉해. 자, 냉해는 뭐라고 나왔냐면, 추라미 전역기 중에 해당 지역의 자, 최저 기온 0.5도씨 이하의 찬기온. 자, 우리 냉해는 우리가 다른 때는 다른 용어 정리는 그냥 뭐예요? 생육저온 이하의 즉 찬 기온이라고 했어요. 찬 기온. 여기는 찬 기온인데 자, 온도를 해놨잖아요. 얼마요?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이에요. 찬 기온. 근데 거기가 추라미 전역기라고 표현해놨는데 우리 인삼은 여러분들 계속 하잖아요. 그 뭐죠? 1년만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삼은 2년근, 3년근, 4년근 계속 땅속에 있는 거잖아요. 인삼이. 그래서 인삼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안에가 이제 뿌리가 있겠죠. 이제 지면이고 안에가 이제 인삼이 있겠잖아요. 인삼이. 근데 얘가 인삼이 이제 줄기가 나오죠. 싹이 트죠. 싹이. 싹이 나와서 얘가 이제 이게 줄기가 자라서 여기서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이파리가. 그죠? 여기서 또 잎이 나오잖아요. 잎이. 이게 나오는데 이 줄기가 나와서 이 잎이 자라잖아요. 잎이 자라는데 얘가 계속 뭐 6년근까지 계속 잎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인삼이. 이 잎이. 잎은 있잖아요. 가을에 다 져버려요. 낙엽이 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다음 해 봄에 또다시 또 나와요. 이 줄기가. 얘가 다 졌다가 다시 또 나왔다 졌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얘가 인삼이. 반복하는데 그러면 매년 달 4월달 5월 이 봄에 있잖아요. 이 줄기가 다시 나오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하라고 출하. 싹이 트는 거잖아요. 다시 줄기가 나와서 눈이 나와서 얘가 자라서 이 전엽기라는 거 뭐예요? 잎이 자라는 시기를 전엽기라고 그래요. 우리 잎 있잖아요. 이 잎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잎이 자라는 시기를 갖다 우리가 전엽기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추워가지고 갑자기 어때요? 이제 막 잎이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추워버려. 그러면 어때요? 얘가 냉해피해 입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온도가 뭐예요? 0.5도 이하의 찬 기온으로 피해를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 피해 인정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삼은 2년근이다, 3년근이다, 4년근이다, 5년근이다 이렇게 얘네들 안에 있잖아요. 얘들은 작물이 안 보이니까 뿌리가 안 보이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손해평가 가셨어? 그럼 이 인삼을 보시고 얘가 2년근이야, 3년근이야, 4년근이야 알아야 되겠죠. 몇 년근인지.
연근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뿌리가 안 보이니까. 그럼 우리가 인삼은 2년근이냐 3년근이냐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 잎을 보고 안 돼요. 잎을 보고. 이 잎을 보고. 이 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두 개만 이렇게 없잖아. 그럼 걔는 2년근이래. 지금처럼 잎이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럼 얘는 3년근이래. 잎을 보고 안 돼. 인삼을 재배해 보신 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현장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이 인삼을 재배해 보신 분이 저를 이걸 알려줬어요. 전화로. 우리 수강생 분이었어. 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교수님 인삼은 연금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사진을 그려왔어. 이 잎을 보고 얘가 이 잎이 몇 개냐에 따라서 얘가 2년근, 3년근 다 안 돼.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지금 뭐 하다가 보냐면 지금 냉해피해 보는 거예요. 냉해피. 자, 그 다음에 폭염 봐봅니다. 폭염.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이 폭염은 얼마예요? 30도씨. 30도씨에서 지금 며칠이라 하겠냐면 7일 이상. 7일 이상이에요. 30도씨에서 7일 이상. 자, 이때 더웠을 때 피 인정해줘. 그때 자, 잎이 얼마? 50% 이상. 50% 이상이 다 타진 거예요. 타버렸을 때. 이때 우리가 폭염 피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화재. 자, 지금 이 인삼 작물은 방금 자, 우리가 특정이한 방식이야. 왜? 이렇게 꽂고 이게 특정한 재. 자, 이 특정한 재 총 8개. 얘들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얘들 갖다 우리가 특정 이연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애들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충분히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계속 이렇게 반복했는데 아직 얘가 시험에 안 나왔어요. 특히 시험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침수, 그다음 냉해, 폭염 얘네들은 좀 재밌지 않은 문제들이 이 보상하는 재중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냉해, 폭염, 침수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쓰시는 겁니다. 즉 폭염에 대한 우리가 보상하는 기준치들 방금 침수 15cm 15cm 이상의 물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을 때 15cm 이상이 침수가 되었을 때 보상해 주더라. 이런 내용들 있잖아. 키워드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보상하는 제 총 8가지 방금 강태우 집의 화재, 폭폭해요, 냉침 이거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내용들에 대한 중요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인삼은 무슨 방식이다? 특정이연 보장 방식이다. 종합이연 보장 방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각각의 보험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 보험기간이 있는데 방금 먼저 우리는 자, 수학감소 방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즉 생산비를 놔두시고 그럼 방금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품목들이 마, 양, 고, 오, 강감, 차, 콩, 팥, 그 다음에 양배추, 그다음 뭐예요? 마양, 고, 강감, 차, 콩, 팥, 양배추 다 들었나? 네? 다 들었나요? 네? 다 들었어요? 자, 얘들이요. 그럼 이 애들에 대해서 일단 보험기간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봐보시면 자, 첫 번째 자, 마늘을 보겠습니다. 마늘. 자, 우리가 마늘은 지금 보험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마늘 한자 지금 보험 가입 시기야. 언제? 즉 2022년 언제요? 10월 달에 보험 가입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이 마늘 겨울을 날죠. 겨울을 나서 언제 수확하냐면 내년에 2023년 언제 수확이 끝나요? 6월 30일 이렇게 수확이 하는 거예요. 해를 넘어가 해를. 마늘은 해를 넘어가요. 자, 해를 넘어가는데 자, 10월 달에 제가 마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마늘을 이때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했어? 근데 이 마늘은 씨앗을 직접 심는 거죠. 그래서 마늘은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파종한다고 표현합니다. 마늘을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옮겨 심으면 정식이에요. 근데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파종이야. 자, 그랬는데 이 심었던 마늘이 잘 자라다가 언제? 10월 25일 날 갑자기 있잖아요. 싹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얘가 갑자기 뭘로 인해서 비가 엄청 와버렸어 이때.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다시 마늘을 또 불가피하게 어때요? 심어야 되죠. 일부에 대해서. 그럼 뭐 하게 돼요? 다시 마늘을 심어요.
재파종을 한다고요. 누구처럼? 방금 벼처럼. 벼를 재이양하듯이 얘는 다시 심었기 때문에 재파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재파종했기 때문에 보장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늘은 이 재파종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마늘이 또 죽었어요. 몇 프로 이상이? 65% 이상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마늘을 계약자가 포기합니다. 그럼 이때 보장을 뭐 해주는 거예요? 경작불능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기 때 갑니다. 수확기 때 마늘을 수확을 해봤더니 뭐가 들었다? 수확량이 줄었어요. 그럼 뭘 보장해준다? 수확 감소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장 방식이 있는 거예요, 마늘은. 즉, 마늘에서는 재파종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은 당연히 있고 수확 감소 보장이 있는 거예요. 재파종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마늘에서밖에 없어요. 방금 재이양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벼밖에 없어요. 재파종은 마늘. 자, 이게 일반적인 전국에 우리 마늘 보험 가입하는 형태예요. 전국 어디서는 다. 이 전남이든 경상도든. 근데 마늘의 또 종류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마늘은 종류가요, 두 가지로. 즉, 우리가 이쪽 따뜻한 곳에 심는 마늘은 난지형 마늘이에요. 그럼 좀 추운 곳에 심는 마늘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지형 마늘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한지형 마늘의 종류는 우리 여러분 의성 마늘 아시죠? 의성 마늘. 우리 의성 마늘 햄 많이 보셨어요? 마트에 가보시면 제일 비싸요, 마늘이. 얘가 더. 의성 마늘. 얘가 품종이에요. 결론은 품종. 한지형 마늘하고 난지형 마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지형 마늘의 품종은 의성 마늘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보시면 우리 햄 있잖아요. 의성 마늘 햄 많아. 근데 이 난지형 마늘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이 여러분들 우리 이쪽에 남도 쪽에서는 마늘이 어디가 유명하냐면 공 마늘 많이 심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 그 다음에 창녕. 이쪽에 마늘 많이 심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마늘을 많이 심냐면 남도종 마늘하고요. 남도 마늘하고 대서 마늘을 많이 심어요. 특히 고흥은 주로 대서 마늘이에요. 창녕도 주로 대서 마늘이에요. 그럼 이 남도종 마늘은 주로 어디서 많이 심냐면 제주도가 제일 많이 심어요. 제주도가. 이 남도 마늘이 좀 더 수확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마늘 어쨌든 간에 거의 다 우리가 마늘을 언제 10월 달에 보험 가입해서 다음 연도 6월 30일 마늘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주 지역은 따뜻하죠. 제주 지역은. 이게 마늘을 빨리 심어, 제주는. 제주는 주로 마늘을 언제 심냐면 9월 달에 심어요. 9월 초에 제주를. 무슨 마늘을? 이 남도종 마늘. 이 남도종 마늘에 대해서 제주는 9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9월 초에 파종이에요. 9월 초에. 그럼 9월 초에 파종을 해가지고 바로 보험을 언제 가입을 하냐면 얘네들은 9월 달에 바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달 정도 빨라요. 일반 지역보다 한 달 정도. 보험 자체가 빨라버려요. 근데 9월 달에 보험 가입을 해가지고 얘가 또 언제요? 한 예를 들어서 10월 3일 날 마늘이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얘도 뭐 하게 되냐면 다시 마늘을 또 심어. 그럴 수 있겠잖아. 재파종했어. 재파종했어요?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기간이. 이 기간이 있죠. 이 9월 달부터 언제까지? 보통 한 10월 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우리가 방금처럼 이렇게 재파종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재파종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얘네들은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저기이지만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기 파종이다. 빨리 파종했다 이 말이에요. 9월달. 일반적인 다른 지역보다 훨씬 한 달 정도 빨라요. 그래서 이때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조기 파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 재파종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제주 지역에서만 조기 파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있죠. 이 9월달 이 시점부터 방금 여기 이 시점까지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를 조기파종 특약이라고 해요. 조기파종 특약. 얘는 계약자가 특약을 먼저 가입을 하는 거예요. 즉 조기파종 특약을 나는 보험에 가입을 할란다 그러면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조기파종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얘는 뭘로
이 조기 파정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얘는 바로 보통약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약관으로 넘어가가지고 얘가 언제 보험이 끝나냐면 똑같이 언제요? 2023년 6월 30일 날 보험이 끝나요. 그래서 방금 제가 전자에 설명했던 얘가 만약에 자, 경상도에서는 저렇게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10월 달에 가입해서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끝나요. 그런데 제주입니다. 얘는 딱 제주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다른 지역은 안 돼. 제주 지역은 한 달 정도 보험을 빨리 가입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특약기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 특약을 하나 더 설정해줘요. 그 조기파종 특약이라는 이 조기파종 특약을 하나 갖다가 더 가입을 시켜줘요. 특약을. 그 특약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 마늘을 다시 심었다. 그러면 그때 주는 돈을 갖다 우리는 무슨 보험금이라고 표현하냐면 조기파종 보험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특약 기간 안에 또 역시 어때요? 이 특약 기간 안에 마늘이 65% 이상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특약 기간 안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경작불능 보장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특약 기간 안에도. 근데 이 특약 기간 안에 아무런 일이 발생 안 했어요. 재파정도 안 했어요. 경작불능 보장 처리도 안 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보통약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특약 기간 안에. 그러면 이 제주 지역에다가 별도로 이 제주 지역만 이렇게 조기파종 특약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 취지는 뭐냐면 다른 때는 다른 지역은 9월 달에 마늘을 심지 않아요. 근데 제주만 심는다고. 따뜻하니까. 그러면 제주 지역에 9월 달에 우리가 마늘을 심어서 9월 달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보장을 못 받은 거예요. 보장을. 그냥 그때는 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9월 달에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라. 한 게 바로 이 조기파종 특약을 그러면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 특약을 가입을 해라. 그러면 그 특약 기간 안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재파종 보험금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조기파종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 조기파종 특약이 여러분들 교재 지금 138페이지에 왼쪽에 가보시면 마늘에서 재파종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파종이란 말이 있는데 그럼 조기파종의 보험 기간 한번 봐보시면 계약 체결이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10월 31일이라는 용어를 써버렸잖아요. 바로 이 10월 31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10월 31일이라는 고정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한지역 마늘 최초 보험 상품 판매 개시일은 변동이 되겠잖아요.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이 한지역 마늘 보험 판매 개시일이다. 즉 경상북도 의성 지역에서 언제 2022년 이번에 보험 가입일이 된다고요. 최초 보험 가입일. 이게 매년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한지역 마늘, 이 한지역 마늘 있잖아요. 그 경상도 의성 지역에서 보험 가입일이 된다고. 그러면 2022년 한지역 마늘 보험 판매 개시일은 2022년 10월 29일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번에 2022년 10월 29일부터 한지역 마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 농민들한테 다 이렇게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 판매 개시일 결론은 뭐예요? 2022년 10월 29일이다. 그럼 이 날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조기파종 특약 보장 종료일이 된다. 보장 종료일. 그럼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예시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시를 자 한지역 마늘 이렇게 줘 이걸 반드시 줘야 돼. 뭐라고 나오냐면 자 한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이 이 조건을 무조건 줘야 된다. 개시일이 언제다? 2022년 10월 29일이다. 이렇게 조건을 준다고. 조건을 줘. 그리고 자, 이 지역은 제주 지역입니다. 제주 지역만 조기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그럼 마늘도 방금 이 남도종과 대서종이 있는데 대서종은 또 해당이 안 돼요. 무슨 마늘만?
남도종만 해당이 된다고. 남도종. 근데 남도종이고 그 다음에 이 계약자는 보험 가입일이 언제다? 2022년 9월 5일이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 계약자의 조기파종 특약 보장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 지금 그 말이에요. 조기파종 특약. 그럼 자 보험 계약이 자 9월 5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보험 가입. 그럼 언제 끝난다고요? 이날 끝난다. 즉 2022년 10월 29일 24시에 뭐 한다? 끝나요. 그럼 이 기간 안에 자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설정을 해보면 자 2022년 9월 5일 날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파종 특약 기간이 10월 29일까지라겠죠? 그러면 자 여기 10월 29일이야. 그럼 이 기간을 우리는 자, 이 기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조기파종 특약 기간이라고 표현한다. 이 기간을 여기를 조기파종 특약이야. 이 조기파종 특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10월 30일부터 다음 연도 2023년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 이 기간은 이제 그대로 바로 이제 특약이 끝났어요. 바로 무슨 기간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약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보통약관이 그대로 시작돼 연결돼. 보통약관 이렇게. 이게 바로 제주도 지역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에요. 근데 일반 지역 경상도라든가 이쪽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없다. 바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약관만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언제? 10월 달에. 이 마늘 보험 가입일이 있어요. 다 가입일이 정해졌어. 내 마음대로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이 상품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자, 이 기간 안에 방금 이 기간 안에 이 특약 기간 안에 마늘을 내가 다시 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재파종을 했다고요. 다시 심을 수 있으니까 마늘이 죽어서. 그럼 재파종 했으면 돈을 줘야 되죠. 이 돈을 재파종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때는 돈을 무슨 돈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조기파종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조기파종 보험금. 근데 얘가 제주 지역이 아니라 일반 지역에서는 재파종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보험금 이름을 조기파종이란 보험금 일체 안 쓴다고요. 이때는 보험금 이름이 무슨 보험금이라고요? 그냥 재파종 보험금 용어를 써버려요.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는 재파종 보험금. 근데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자 이게 조기파종 특약 기간 안에 재파종을 했다. 그때는 돈을 갖다가 조기파종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 특약 기간 안에 마늘이 65% 이상이 죽었어요? 고사해버렸다고. 그럼 계약자는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도 경작불능 보험금 줍니다. 근데 이때 경작불능 보험금 안 받았어요. 안 죽었어. 그냥 그대로 마늘이 잘 자랐어. 근데 언제 죽었다? 이 보통약관 기간, 이 기간 안에 65% 이상이 죽었다. 그럼 이때도 경작불능 보험금 받을 수가 있어요. 특약 기간에 발생 안 했으면. 근데 경작불능 보험금도 안 받고 마늘이 잘 자라줬어요. 그대로. 잘 자라줘가지고 언제까지 온 거예요? 수학기 때까지 왔어. 근데 수학기 때 수확량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집에 수확량이 떨어졌어. 그럼 그때 무슨 보험금 준다고요? 수확감소 보험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 어떻게 났냐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일단 마늘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 어디? 자, 제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품종이 남도종 마늘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조기파종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기파종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데 주로 9월 달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그때 자 보험 가입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보장 종료는 한 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에 특약이 끝나더라 그 말이에요. 한 지역 마늘이라는 것은 바로 우성적이에요. 그 보험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이 기간이 끝나버려요. 특약 기간이. 그럼 이 특약이 끝나면 다시 보통 약관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안에 경작불능이 발생할 수 있고 수학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자, 이 개념 아시겠나요? 그럼 이 지역이 아닌, 즉 제주 지역이 아니고 그다음 남도정이 아니야. 나머지는 다 이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거야. 이 상품으로. 즉, 자 10월 달에 가입을 해서 언제?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안 사이에 마늘을 다시 심었다. 그렇게 되면은 재파종 보장을 해줍니다. 그때 나간 돈이 재파종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 65%이 죽었다 그러면 경작불능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수학기 때 수확량 조사를 해봤더니 수확량이 떨어졌다. 그때 보장해주는 게 수확감소 보장입니다. 자, 이 내용이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가보시면 자, 교재에서 여러분들 어디 먼저 한번 봐보시냐면 147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교재에서 147페이지에서 그 왼쪽에 마늘 가보시면 마늘에서 재파종 보장 마늘이 있고요. 걔는 이제 원료한 일반적인 보통약관이에요. 근데 그 조기파종 특이하게 봐보시면 보험 목적에서 제주도 지역 농지에서, 그게 제주 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늘도 남도종 마늘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봐보시면 그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한 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즉 보험기간 그 이전에 보장하는 제로 시바르당 출연주식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좀 더 설명할 거고 어쨌든 자, 이 특이한 이름을 저는 알고 여러분한테 아시라고 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오셔서 다시 자 138페이지 가보시면 일단 마늘만 쫙 봐봐요. 자 마늘 자 재료에 138페이지에서 일단 재파종 보장에서 마늘 가보시면 자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 봐보시면 재파종 자 이때 자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다고요?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사이에 마늘을 재파종했다. 그러면 그때 보장해 주는 게 재파종 보장. 자 10월 31일까지 마늘을 다시 심었을 때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기파종 특이하게 봐보시면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지역 마늘 보험상품 최초 판매 개시 24시 이내에 마늘을 다시 심었다. 그때 보장해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기파종 보장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마늘 쭉 내려와 보시면 자 경작불능 보장 마늘 합니다. 마늘에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다? 수확 개시 시점 경작불능. 그 다음 오른쪽 139페이지 가셔서 마늘만 좀 다 정리하는 거예요. 마늘. 즉 수확감소 보장의 마늘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오른쪽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마늘은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마늘 다 끝난 거예요. 마늘 이렇게 지금 다 널어져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모아보세요. 모아보시면 자, 마늘은 일단 우리가 보통약관에서는 자 여기 자 일반 지역을 세 가지만 생각하세요. 일반 지역은 자 첫 번째 보장해 주는 게 뭐뭐 있다? 재파종, 경작불능, 수확감소 보장. 자 각각의 보장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시작해서 재파종 언제까지다? 10월 31일까지 재파종했을 때 주는 거다. 그 다음 경작불능은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언제까지다? 수확 개시 시점까지. 그 다음에 수확감소 보장은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시작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조기파종으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조기파종은 아무나 가입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 9월달에 가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9월달을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보험을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다? 한지역 마늘 보험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까지 해서 특약이 끝납니다. 그 나머지는 똑같아요. 방금 우리 저기 보통약관 그거. 나머지. 그대로 어차피 연결되니까. 그래서 최종 기간은 언제까지다? 수학기 종료 시점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머지는 방금 그 보통약관하고 그래 똑같아. 이 조기파종이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새롭게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 조기파종이 없었어요. 이 제주 지역에서 이 남도종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았던 거예요. 왜 9월달에 왜 보험 가입을 안 해주냐? 가입해주라. 그러니까는 9월달에 그러면 가입을 시켜주겠다 해서 특약을 하나 건 거예요. 이제 대신에 조금 이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험을 할 건데 똑같은 마늘을 다시 심었잖아, 어차피. 그러면 둘 다 재파종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보통약관에서 재파종 보험금은 35%를 줍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금에서 35% 줘요. 그렇지만 이 조기파종 보험금은 대신에 위험률, 리스크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9월달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25%만 줘요. 좀 더 작아요. 조기파종. 보험을 걸어주는 대신에 리스크가 더 높으니까 보험금을 좀 줄여주는 거야. 25%밖에 안 줘. 특이하게 발생한 보험금. 보험금 산출식에서는 좀 나눌 거예요. 오늘 시간은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이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마늘은 조기파종 특약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그 조기파종 특약을 아무나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제주 지역, 그 다음에 마늘도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농지만 뭐 할 수 있더라? 조기파종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더라. 근데 그 조기파종 특약 기간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날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보장 종료 언제? 한 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 24시에 보험이 끝나더라. 이렇게 상품을 잡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뭘로? 보통 약관으로 넘어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방식이 재파종이 있고 경작불능이 있고 수학감소 보장이 있더라. 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니까 개념을 지금 여기에서 막 보험금 산출식을 알고 지금 현재 보험 기간을 다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개념들, 조기파종이 있더라, 재파종이 있더라, 제2항이 있더라, 재정시 있더라, 이런 것들을 더 잡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효율적인 공부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